안녕하십니까. 부패 방지 뉴스의 김병철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2020년 2월 16일 날 물론 형사 고발도 했지만은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용기 관련해 가지고 형사 고발도 했지만은 식약처에 신고서를 형사 고발하고 신고서가 비슷합니다. 고발장하고. 그래서 이제 창원 서부경찰서에 이 용기 관련해서 빙그레하고 기구 팔레트나 이런 상자 보관 관련해 가지고 주식회사 제때를 형사 고발하고 2월 16일 날 식약처에다가 이런 용기 관련 위법 사실들을 식약처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식약처는 그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현장 점검을 가서 행정처분이나 잘못이 있다면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했는데, 매번 이렇게 신고를 하지만 식약처가 이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주무부처입니다. 부처인데도 이 하는 일을 보면 이 완전히 국민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식약처에서 어떠한 답변이 왔는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늘은 일단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를 도와주시는 변호사님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저에게 후원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자꾸 인사를 빠뜨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저는 뇌물 고발자로서 이러한 빙그레의 위법 사실들을 이렇게 그 빙그레 위법 사실이라는 것은 뭐 제가 신고한 내용들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유를 검사하지 않고 생산한다든지, 그 다음에 냉장실 각 공장에 있는 냉장실에 벽을 뜯어가지고 기준 미달의 시설로 만들어서 우유를 보관한다든지, 그 다음에 물류센터에 가서는 물류센터 내에 냉장실에 우유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복도에 보관한다든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일단 물류센터에 가서 복도에 우유를 보관하는 이유는 지금 주식회사 제때라는 우유를 물류 빙그레하고 도급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이 빙그레 제때가 냉장 시설이 있습니다. 냉장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유를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3PL이라 해가지고 다른 회사들하고 도급 계약을 하고 그 사람들 물건을 보관하기 때문에 우유를 보관하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유를 지금 현재도 복도에다가 우유를 보관하고, 그 다음에 좀 그 복도에서 보관하고 있던 사실들을 신고를 했지 않습니까? 하고 또 복도에 있는 거를 단속을 했는데 또 돈을 공무원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복도를 아예 허가를 내버립니다. 복도를.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 또 뇌물죄라든지 이런 걸로 가지고 지금 형사 고발이 돼 가지고 조사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알 수 없죠. 알 수 없는 이런 공장 내부에서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고 제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소비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공장에 저희처럼
출입을 하고 공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품을 생산하고 축산물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위법 사실을 외부에 알리고, 그러니까 관광 그 시청이나 도청에 있는 그 주무관청에다가 알리고, 심지어는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일단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죠. 그래 되면 그 노출된 신분이나 신고 내용에 의해서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보복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게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익신고자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안에 있는 내부의 고발자가 있고, 내부의 고발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 다른 업체를 고발한다든지 할 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로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수사기관에다가 고발해도 되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안 하더라도 주무관청인 시청이나 도청에다가도 고발을 할 경우에도 이런 법률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법률로 이 신고자들을 보호하게 돼 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빙그레라는 게 하나하고 하나그룹하고 형제지간이잖아요. 깡패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신고를 하면 저도 보복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너무 상식 이하의 짓들을 하니까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에게 알리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식약처에다가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가니까 식약처에서 직원이 이거는 내부 고발자고 보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시죠. 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를 2020년 8월 27일 날, 왜냐하면 이제 신고를 하면 이 신고 내용이 외부로 누출이 돼가지고 저런 사람들이 불법하고 있는 것들을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신고를 하고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신고한 건 온도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8월 27일 한참 더울 때 신고하면 신고 단속이 바로 나올 줄 알았죠.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식약처에 방문을 다시 했죠.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은 처리 기간이 60일이고, 그러면 자기네들도 이제 인지를 해서 식약처에다가 주무부서를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가르쳐서 제가 신고를 하면 자기네들이 서류를 이첩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청주에 있는 식약처를 또 방문을 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식약처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와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했는데도 행정처분이나 돈으로 매수가 됐는지, 행정처분이나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냉동차 50대에다가 매일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우유를 실어놓고 냉동기를 돌리고 있지 않는 것을 단속을 해놓고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하지 않아서 최근에 11월 달에, 작년 11월 달에 식약처 사무관을 현장 책임자였던 중앙식약처 사무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했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이 사람이 거기서 한 3, 4일 정도 있으면서 제가 볼 때는 뇌물을 받은 것 같아요.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나 보는데, 그러면서 제보고 김해시청에다가 허가관청인 도청이나 시청에다가 직접 신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시청에다가 또 다시 신고를 했죠.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식약처에 신고를 하면 식약처에서 허가관청인 시청과 도청에다가 이렇게 단속을 하세요 하고 연락을 하면
제 신분이 노출이 되지를 않는데 이 사무치약저 사무관이라는 사람이 제 신분이 노출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직무유기로 고발도 했고, 그리고 또 고발을 하고 난 후에도 항상 이렇게 이제 국민권익위 신고를 하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이렇게 2장의 종이가 날라옵니다. 예. 조사 결과서하고 3장이 날라와요. 조사 결과서하고 날라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익신고자 보호 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해가지고 한 개가 날라오고, 하나는 공익신고자 협조 사항 안내 이래가지고 나오죠.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는 우리가 이제 몰랐던 얘기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공익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합니다. 이렇게 가 날라와요.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공익신고자 신변보호제도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공익신고자 등이 그 가족과 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있게 되면 신분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공익신고자는 사용자로부터 뭐 인사조치도 받지 않는다,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익신고자는 보호조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불이익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상금제도, 포상금제도, 구조금제도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그래 하고 또 이게 여기 이제 처리 기한도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공익신고를 하고 공익신고자를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배차가 공익신고 이후에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익신고로 인해서 뭐를 받느냐, 불이익 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민권익위에다 보호조치를 했죠. 그러면 이 보호조치는 신고를 받고 난 후에 공무원이 60일 아래 하고 추가로 30일 정도 연장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배차도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 경남도청에다가 신고한 후에 경남도청에 있는 주무관이, 정희섭이라는 주무관이 빙그레에다가 이 신고자인 저를 신분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서 저희 집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회유하고 가족들을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신변 보호조치하고 보호조치를 했는데, 신변 보호조치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호조치도 받지도 못하다가 계속해서 해서 제가 이거를 그 보호조치 조사관이라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제 담당자가 이렇게 배정이 되면 황강호라고 이 사무관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이제 보호조치를 전담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뭐 처음부터 일이 밀려 있느니 어쩌니 하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제가 보호조치를 해달라고 연락한 이메일이 140건이 넘어요. 그 다음에 안 돼가지고 서면으로도 우편 등기로도 보내고 담당 보호조치 사무관에게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한테 보호를 해달라,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보호를 해달라고 계속 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 2사람 양희경과 황강호를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했고요. 저번 주에 했습니다. 했고.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주식회사 빙그레가 이제 정희섭 저 경남도청 공무원한테 신고자 신분을 알고 이제 시간이 이렇게 오래 지나니까 이걸 제때 직원들을 교사를 했더라고요.
무고로 내를 이제 접근해가지고 불법으로 녹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무고죄도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죠. 몰랐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1년 한 반 정도 지나니까 이 빙그레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뭐 줄 것처럼 해가지고 막 접근을 해서 녹음을 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상해서 왜냐하면 처음에 저를 찾아왔을 때 9월 25일 날 전화로 왔을 때는 안 만나지를 않았고요. 10월 13일 날 저희 집에 찾아왔을 때 놀이터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하니까 제일 첫 마디가 돈을 20억을 주겠다. 이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돌아서서 녹음을 시작했죠. 녹음을 시작하고 돈을 주겠다. 중단해라. 삼자를 그러면 돈을 직접 못 받으면 삼자를 통해서 돈을 주겠다. 계속 얘기하고 13일 날 찾아와서 밤에 한 1시간 반 이상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또 찾아와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이 직원이 이렇게 20억을 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시켰을 거고 당연히 대표자가 시켰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4일 날 자기네들이 대표가 김광수라고 하는 주식회사 제대 대표가 저를 만나러 온다더라고요.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오면은 만나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딱 부러지게 찾아오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간을 줄 테니까 국민들한테 자수해라 하고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13일 날 14일 날 또 계속해서 20억을 돈을 준다고 하기에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온 보호보상제도의 그 운영 안내문에 보면은 최고 20억까지 30억까지 포상금이 된다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당신네들 돈 필요 없고 국가에서 내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의 대상이 돼서 보상을 해주거나 포상을 하면 그 돈을 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녹취를 했어요. 녹취를 해갖고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녹취록을 주고 저도 녹취록을 만들었죠. 만들어 줬는데 아니 거기에는 분명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내온 보호보상 제도에 보니까 20억까지 30억까지 주는데 당신네 돈 필요 없다. 내가 그 대상이 되면 그 돈을 받을 거고 하는데 그렇게 말한 내용을 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직원이 뭐라고 적어놨느냐면은 내가 그 앞에 부분은 저 녹취록이 없는가? 나는 녹음 파일을 다 주고 녹취록을 다 만들어 줬는데 그 얘기는 이제 하지도 않고 제가 아웃라인을 20억을 받을 그걸로 가지고 정해놓고 업체가 만났다. 이런 식으로 적어서 위원회에 쏘개가지고 제가 보고소치 신청이 각하가 됐어요. 각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호보상제도에도 좀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공익신고자 신분 비밀 보장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공익신고자는 공직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게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15조입니다. 그래서 15조에 주식회사 제대, 그 다음에 빙그레 공장 책임자, 그 다음에 빙그레 교사를 한 빙그레 대표이사, 그 다음에 제일 찾아와갖고 돈을 20억을 주겠다고 얘기했던 마영기, 그 사람이 이제 본부장이라더라고요. 본부장 마영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15조로 고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의섭이라고 경남도청 공무원 공무원은 12조, 신분을 노출시킨 건 12조, 그 다음에 신고를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하는 건 15조죠. 그래서 12조, 15조로 김해 서부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을 경찰 공무원이 매수가 돼가지고요.
그 경찰 공무원 내가 방송을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그 경찰 공무원이 허위 공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저는 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심지어 대표이사가 찾아왔을 때도 필요 없다. 내가 받을 사기 피해액은 사기 고발을 해놨고 검찰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분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해서 받겠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이 제가 돈을 요구했다고 거짓말로 써가지고 처분을 해서 담당 그 경감이더라고요. 경감 공무원을 형사 고발을 했고 허위 공문서 작성과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다시 고발을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니 이렇게 내부에서 냉장실 아닌 이런 곳에 보관을 하고 하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고 또 직원들을 교사를 시켜가지고 신고자를 찾아와가지고 그 녹취하는 것도요. 그게 그 변호사님한테도 이제 자문을 구했습니다만은 이 저를 빙그레가 직원들을 교사를 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녹음하는 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랍니다. 3조를 위반한 거예요. 위반하고 그 다음에 그 녹음된 거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경찰에 이렇게 공개를 하면 그 안에는 저의 개인 정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경찰 공무원들도 고발하고 그 다음에 저번 주에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도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고발을 하고 이래 하면서 제가 많이 바빴습니다. 바빠서 방송을 못 내보냈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 보호를 분명 법에 의해서 보호받도록 이렇게 다 법을 만들어 놨는데 이런 기업체들하고 결탁이 된 이런 공무원들이나 돈으로 매수된 경찰 공무원 제가 볼 때는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도 조사를 하면 이 사람도 제가 볼 때는 돈을 금품으로 매수되지 않았나 봅니다.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이 공무원이 바로 서지를 않으면요 국가가 절대 이렇게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감시하고 끝까지 형사 고발해서 이 나쁜 공무원들은 처분을 하고 형사 고발을 하고 해서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한민국이 깨끗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런 기자 등록을 해서 끝까지 파헤치고 하도록 하고요. 오늘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제가 연체 불구하고 제 유튜브에 댓글에다가 후원 계좌를 열어놨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옳다고 판단되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면 제가 좀 힘 잘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일을 바로잡고 이렇게 돼야만 저게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보십시오. 공익신고자 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내부 고발을 한 사람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면 내부에서 일어난 일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특히나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먹는 거 아닙니까? 먹는 거는 제대로 이 먹거리로 장난치는 이 업체들을 내부 고발자들이 이렇게 신고를 안 하면 개선이 될 수가 없고 국민 건강이 위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내부 고발자들이나 이런 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일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그래서 이
빙그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들과 싸워서 꼭 이기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은 제가 식약처에다가 빙그레를 고발한 내용과 식약처에서 보내온 답변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와주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신고서는요. 2020년 2월 16일 날 식약처에 빙그레 용기 관련해서 신고한 건에 대해서 신고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고인은 2016년 6월경에서부터 2020년 9월 16일까지 주식회사 제때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빙그레 김해공장에서 생산되는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를 논산공장, 빙그레 남양주공장, 제때 신갈물류센터, 경상물류센터, 고촌물류센터 등에 빙그레 제품을 운송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매번 빙그레 김해공장에서 생산하는 바나나맛 우유를 운송하고 나면 화물자동차 바닥에 바나나맛 우유가 흘러내리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여 바나나맛 우유 공장에서부터 운송하면서 수년간 관찰하였습니다. 빙그레는 하루에 80만 개 이상의 바나나 우유를 생산하여 판매합니다. 신고인이 조사해 본 결과 바나나맛 우유 용기의 누설 원인은 우유 용기가 축산물위생관리법 5조 2항과 식품위생법 9조 4항을 위반하여 제작되었고 법률을 위반하여 우유 용기에 우유를 담아 판매할 경우 용기 내에 공개 유입으로 우유가 변질되어 국민 건강을 위해할 수 있어 빙그레를 신고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 5조 2항의 식품위생법 9조 4항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기구 및 용기의 포장은 물리적 또는 내용물이 쉽게 오염시키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는 유통 과정에서 작은 충격에서도 쉽게 용기가 파손되어 우유가 누출되고 파손된 부분으로부터 공기가 내부로 들어가 우유가 변질되고 변질된 우유로 인해 국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썼고요. 식품위생법 축산물과 식품위생법의 고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식품용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전 해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통적인 규격이 기구와 용기의 포장은 물리적으로 안에 있는 우유나 이런 내용물을 쉽게 오염시키는 구조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 빙그레가 만드는 우유 용기가 물리적으로 파손돼서 안에 공기가 쉽게 들어가고 따라서 안에 있는 우유 제품에 오염을 시킬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고시에 맞지 않는 규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것을 신고한 거죠. 이 사진은 이제 우유 용기가 아래로 성형 사출로만 돼야 되는데 일체형으로 돼야 되는데 원판을 이용해 플라스틱 원판을 이용해 가지고
사출 성형이라고 합니다. 사출 성형 해가지고 이 두 개를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연결 부분이 터져서 우유가 새고, 이게 우유가 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유가 새면 지금 우유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우유가 새면은 이 안에 공기가 유입되고, 이 공기로 인해서 안에 있는 우유가 변질되죠. 이거는 지금 양이 좀 많게 흘러나왔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되지만, 작은 양이 누설이 생기면 밖에서 알 수가 없죠. 빙그레 바나나 우유의 용기는 재질이 폴리스틸렌 PS로 성형 사출로 용기를 상하 2개로 각각 만들어 중간 부분에 열을 가하여 붙여서 우유 제품을 담는 용기로 사용합니다. 유통기간이 짧고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우유 제품을 담는 용기를 일체형이 아닌 상하로 분리된 상태로 만들어 붙여서 사용하는 것은 연결 부분이 유통 과정에서 제품 간의 약한 물리적 충격에서도 상하 연결 부분이 파손되고, 파손으로 인해 공기 유입으로 공기 안의 우유가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신고인은 4년 6개월 동안 빙그레 바나나 우유를 운반 시 용기가 파손되어 우유가 차량 바닥에 많이 우유가 흐르는 것을 보았고, 빙그레 회사도 알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바나나 우유의 용기를 일체형으로 사출하여 만들지 않고 용기를 상하로 사출 성형하여 만드는 것은 용기를 제작하는 80만 개나 팔리니까요. 용기를 제작하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 용기를 상하로 사출 성형하여 우유를 담아 판매한다고 사출 전문가가 알려주었습니다. 빙그레는 1970년경 바나나 맛 우유를 문제가 있는 용기에 담아 팔면서 우유가 누설되는 용기를 바꾸지 않고 유통기간 중 용기 연결 부분 파손으로 바나나 맛 우유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계속 판매하고 있어 빙그레의 불법 행위를 신고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유 용기에 관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기구인데 이제 뭐냐면은 파레트나 이런 우유 상자에 관한 건데요. 우유 제품을 생산 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인 파레트와 우유 상자 등을 보관할 때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5조, 식품위생법 9조에 따른 고시, 뭐냐면 식품 용기 기구 및 용기 포장 공정이라는 이 고시에 따라서 위생적으로 취급되어야 하고, 취급 장소는 눈이나 비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 유통하여 물리적 변형이나 녹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여 실외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피신고인 빙그레 대표이사 전창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 5조 2항, 식품위생법 9조의 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신고합니다. 신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의 공전에 보면은 나오죠. 공통기준 및 규격에서 보존 및 유통기준, 기구 및 용기, 파레트나 포장하는 상자, 우유를 담는 상자들은 위생적으로 취급 관리해야 한다.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취급 장소는 눈, 비, 눈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내라는 얘기입니다. 실내에 파레트나 우유 상자 이런 건 상식적인 거죠. 왜냐하면 실외에 보관을 하면 오염되면 아무리 세척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서늘한 제품은 서늘한 곳에서 보관 유통하며 물리적 변형이나 녹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기구나 용기들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 물론 눈과 비를 보관하기 위해서도 실내에 들어가야 되지만 서늘한 곳에 실내에 보관을 해야 변형이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빙그레 김해 공장의 위성 사진입니다. 위성 사진인데 지금 여기 빨간 네모 상자 안에 있는 여기가 지금 팔레트나 우유 상자를 이렇게 야외에 이렇게 보관하고 있죠. 지금 이 사진은 빙그레 논산 공장의 위성 사진인데요. 요 부분이 지금 실내외에 이렇게 팔레트나 용기를 법률을 위반하면서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건 빙그레 광주 공장의 위성 사진인데요. 지금 여기 팔레트가 지금 보이죠. 팔레트를 실내에 보관하지 않고 실외에 비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빙그레 남양주 공장, 우리 도농 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금 도농 공장의 위성 사진인데 지금 이 실외에 비위생적으로 팔레트와 우유상자가 보관된 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전라도에 있는 빙그레 하나물류센터입니다. 하나물류센터의 위성사진을 봐도 지금 건물 바깥에 외부에 우유상자와 팔레트들이 비위생적으로 보관된 게 보이죠. 요거는 지금 김해에 있는 제때 부산물류센터의 위성사진인데 이 팔레트도 실외에 비위생적으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2월 16일 날 식약처에 빙그레의 용기와 기구에 관한 불법 사실을 신고를 했죠. 신고를 했는데 식약처에서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걸 점검을 해가지고 위법 사실이 있으면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 식약처에 이렇게 매번 모든 이 축산물과 식품에 관련한 그걸 처리하는 제일 주무부서인 식약처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왔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안녕하십니까. 기하께서 우편으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하의 질의 내용은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기하의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하의 축산물 안전에 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제보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실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처는 앞으로도 식약청, 지방식약청,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정기현 주무관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지금 답변서인데요. 안 그래도 지금 바빠서 이 식약처에 다음 주 중에는 정기현 주무관에게 해서 사실은 이렇게 신고서를 넣으면 이런 답변을 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을 해서 그 다음에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이라든지 형사고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지자체와 협력해가지고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런 답변을
그래서 지금 일단 이 정기현 주무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음 주에 녹취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제대로 안 할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로 형사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내온 답변을 방금 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문제가 큽니다. 제가 식약처에 신고한 것은 이것을 조사해서 잘못을 하고 있다면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빙거래와 주식회사 제때를 처분해달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보셨다시피 신고서에도 아니 위성사진에 1년 내내 우리가 먹는 우유 제품을 운반할 때 사용되는 팔레트라든지 우유 상자들이 법규에 분명히 실내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외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보내줬는데 뜬금없이 축산물 안전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드린다 하고 제보사항을 행정기관에 사실 확인해가지고 조치할 예정이다 하고 2월 16일에 신고를 하고 지금 오늘 방송 드리는 게 한 달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답변을 보내놓고 원래는 7일 안에 답변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지방식약청도 있고 지자체의 주무관서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런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단속을 나가라. 나가서 확인을 해라고 해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답변이 부족하면 정기현이라 하는 축산물 안전정책과에 있는 주무관에게 전화해라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이런 답변서를 보내와서 이거 지금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아니 우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기구나 용기는 법으로 분명히 형법 이거는 벌칙조항이 있는 법률이죠. 뭐 이 시행령도 아니고 법률에 정해져 가지고 위반할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5조하고 식품위생법 9조는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다 이게 뭐 금품으로 매수가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답변하는 게 이렇죠. 그래서 다음 주 중에 정기현이라 하는 식품안전처에 있는 주무관에게 전화 녹음을 할 겁니다. 전화를 해서 녹취를 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식약처에 있는 주무관뿐만 아니라 사무관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해가지고 형사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답변이 시원치 않거나 어떤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지금 실내에 보관해야 된다고 법규가 되어 있는데 실외에 있는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줬잖아요. 보내줬으면 위반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든지 형사고발을 하든지 하는 이런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처리를 안 하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란답니다. 이게 무슨 너무 신고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거는 직무유기라고 봐야 되죠. 직무유기라고 보고 일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요. 지켜보면서 거기에 맞게 형사고발을 할 겁니다. 형사고발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공무원들이 이게 이렇게 먹거리라 이 국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이런 제품 먹거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고발이 들어오면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고 직무를 유기하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고발해가지고 바로 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일벌백계를 해야만 그래서 시민들이 자꾸 감시를 해야만 이 사람들이 똑바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말씀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이런 전화 녹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